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컴퓨터 활용력 2급 상시 4회 문제입니다. 문제는 풀이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먼저 기본 작업 2 서식 문제입니다. 1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A1부터 H1의 범위 지정 먼저 하시고요. A1부터 H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먼저 진행해야 되고요. 자, 홈에 있습니다. 병합 가운데 맞춤, 그리고 크기, 글꼴, 그 다음 표준색, 이렇게 밑줄 이런 거 넣어야 되죠. 이때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얘는 글꼴에 다 있지 않거든요. 이중일서는. 그래서 여기 글꼴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글꼴 옵션. 자, 그대로요. 크기는 15이고, 네, 15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글꼴색은 빨강이고요. 네, 그리고 밑줄에 여기 밑줄이 있습니다. 가보면 여기에 이중 실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이걸 눌러 주셔야 합니다. 네, 확인. 네,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의 높이를 30으로 바꾸라. 그래서 1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30으로 변경해 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2번 문제. A3부터 B3, A3, B3 드래그. 또 A4, B4 이때부터 컨트롤 누릅니다. 드래그. 그 다음에 A5부터 A7까지. 또 A8부터 10까지. 그리고 A11부터 13까지. 네, 범위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병합 가운데 한 번에 자 하고 C4부터 H4 영역은 C4가 여기 있네요. H4까지. 자, 범위를 하신 다음에 채우기는 주황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 C4 범위 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은 주황으로, 이렇게 주황으로, 표준색의 주황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C4부터 H13, C4가 지금 이 자리요. H의 13, 여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앞에 별을 넣고요. 표시하래요. 그리고 숫자 뒤에는 건을 넣으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넣으라 라는 거 이렇게 보이죠? 앞에 별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0일 때는 0이라고 넣어줘야 되고요. 네, 이럴 때는 보통 0건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 옵션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 자, 여기에다가 자, 지표준을 지우시고요. 자, 먼저 맨 앞에 뭐를 넣어야 돼? 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다운표 안에다가 별을 넣습니다. 네, 별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숫자를 의미하는 0을 입력하고요. 뒤에다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한글로 건이라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운표를 묶으셔도 되고 그냥 한글은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 그대로 확인. 자, 그럼 이 모양 나오시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C4부터 H4 영역을, C4부터 H4 영역을 이름을 합계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 이름 정의 가서 합계, 엔터. 자, 그리고 A3부터 H3, A3부터 H13이네요. 예, 전체의 모든 테두리 중에 모든 테두리, 그리고 테두리 중에 한 번 더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여기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기본 작업 3번 시트고요. 네, 고급 필터 문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상공 피트니스 지점별 관리 현황 요 표에서 자, 여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규모가 300 이상이면서 요거 집중해야 돼. 이면서 등록 회원수가 200 이상인 데이터 이런 얘기잖아요. 첫 번째 규모가 300 이상 등록 회원수가 200 이상 다 이상이네요. 이상이면 뭐예요? 크거나 같다죠. 네, 그런데 이면서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급 필터의 조건은 같은 줄에 씁니다. 근데 고급 필터 조건을 어디다 쓰라고 하냐면 A28부터, 즉 여기서부터 C20 사이에 반드시 여기에 C24 여기에 조건을 넣어라. 여기 꽉 채우라는 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해라? 규모가 300 이상이면서 등록 현수가 200 이상인 거. 그러면 규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규모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규모 제곱미터니까 규모가 300 이상이면서 등록 현수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조건을 넣어주는 겁니다. 조건 이름은 반드시 요걸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썼어요? 요거를 A18에다가 규모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등록 현수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A18셀이니까 여기 자리에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그럼 복사해서 붙여 넣었죠. 여기에다가 규모 아래에다가요. 그대로 300 이상이니까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얼마? 300. 네, 그리고 같은 줄에 쓰면 이면서, 다른 줄에 쓰면 이거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 써야죠. 네, 어떻게? 이 등록수 현수 아래에는 200 이상이니까 또 크거나 같다 200. 엔터.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조건은. 네, 조건은 요 안에만 넣어주면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하셨어요. 이제 고급 필터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거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필터 목록은 그 다음에 조건은 방금 이대로 적어놨죠. 네, 그리고 어떤 거예요?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는 어디다 내라고 했냐면 A22에 동일시티에, 즉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고급 필터 목록에 지금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1번 목록, 2번 조건, 3번 위치 이렇게 다 정해진 겁니다. 네,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범위 하시고요. 자, 이대로 데이터 탭에 고급, 자, 우리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현재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입니다. 여기 목록은 똑같이 나온 거 보이시죠? 범위하고 왔기 때문에. 자, 다른 장소에 넣겠다. 조건 클릭하시고요. 꼭 클릭해야 됩니다. 드래그. 방금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자, 복사 위치 누르시고 A22라고 그랬죠. 이 위치 그대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필터링 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원본하고 똑같은 목록이 나옵니다. 네. 분석자보 1번 문제는 부분합 문제이고요. 어떻게 작업하냐면 여기 보시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제품 출고 현황표에서 그 얘기죠. 제품 코드별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품 코드별로, 즉 얘가 그룹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그룹을 항상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정렬은 바로 이 제품 코드 순으로 오름차순 보이시죠? 얘가 정렬할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룹으로 이렇게 묶일 것들이고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제품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반드시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부분합은 뭐냐면 출고량과 출고가의 평균, 이게 1차 부분합. 계산한 후 또 뭐예요? 총액의 최대값, 이게 두 번째 부분합입니다. 자, 우리는 요대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하실 때는 1차가 맨 바깥쪽 요거. 자, 요거 제품 코드를 그룹하여 출고량과 출고가의 평균 구했고요. 2차 부분합 이 안에 쌓입니다. 자, 제품 코드별로 어떻게 했다? 요 총액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뭘로?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쌓입니다. 부분합으로는. 자, 바로 구해 보도록 하죠. 전체 범위 하시고요. 자, 부분합하기 위해서 뭐부터? 정렬부터. 그래서 데이터 탭에 정렬. 자,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제품 코드 순으로. 뭐 해라? 오름차순 해라. 안 건드셔도 되잖아요. 그대로 확인입니다. 그럼 제품 코드 순으로 정렬된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대로 부분합입니다. 데이터 탭에 부분합. 자, 지금 했던 요 제품 코드는 반드시 그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품 코드가 그룹이고요. 자, 첫 번째 제품 코드별로 출고량과 출고가니까 요거 빠지고요. 출고량, 출고가만, 다른 거 없어야 됩니다. 요 두 개만 평균이죠. 네, 평균으로 해라.
네, 그대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1차 부분합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 2차 부분합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총액의 최대값. 제품 코드는 변경이 없고요. 그대로 요 두 가지는 빠지고 총액만, 네, 뭘로? 최대값으로 구합니다. 자, 그런데 2차 부분합할 때 주의사항은 뭡니까? 이대로 덮어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값으로 해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대로 확인하고. 자, 어때요? 이것처럼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제품 코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뭐 여기는 지시사항이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대로 만들어 줄게요. B열과 C열 사이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저기 감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주고 할게요. 다음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시트, 여기는 목표값 찾기. 네, 목표값 찾기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러닝화 판매 현황표에서 울프그레이의 요 총 판매액이 F5에 있대요. 그러니까 F5가 어디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는 거예요? 울프그레이의 총 판매, 우리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의미는 이 울프그레이의 총 판매액이, 클릭해 볼게요. 얘가 얼마가 되려면 1000만 원이 되려면, 네, 누가 목표 판매량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이 값이 1000만 원이 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25 판매량, 즉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이런 얘기거든요. 벌써 정해졌죠. 얘가 1000만 원이 되려면 너는 얼마니, 이렇게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대로 3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목표답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서요. 자, 울프그레이 누르시고요.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수식, 반드시 수식이어야 돼요. 여기 수식이 있죠. 얘가, 자, 찾는 값에다가 얼마? 100000000 1000만 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에 누구라고 했어요? 판매량이라고 했죠. 울프그레이의 판매량. 네, 그럼 다 하셨습니다. 이대로 확인. 네, 그럼 1000만 원 찾았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바뀐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대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확인입니다. 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 자, 매크로 작업 또한 저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두 개를 먼저 매크로를 적용한 다음에, 요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단추에 적용할 겁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매크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할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요 위치죠. 요 위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매크로 만드는 거 먼저 할게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만들 때는 항상 어디서? 빈 곳에서 시작한다. 자, 빈 곳에 갖다 놓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매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여기 매크로 기록 있죠? 자,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자, 에버리지, 누구의 평균하면 여기 평균 구하래요. 네, 바로 구해 보도록 하죠.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평균입니다. 그대로 평균이라고 쓰시고요.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F4부터 F10 영역에 평균을 구하는데 뭘로 구하려면 에버리지로 하래요. 그러니까 는 AVE 에버리지로 가셔서요. 탭키. 자, 누구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봐도 1주부터 4주까지죠. 네. B4부터 E4까지, 4주까지니까요. 자, 괄호 닫기, 컨트롤 엔터.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범위 해제까지, 원래 자리까지 갖다 놓고, 자, 이제 매크로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자, 이제 매크로 적용하는 거, 요 아래 거죠. 지금 이제는 매크로는 만들었어요. 이제 적용해야죠. 여기다가요. 단추를 통해서 어디? 22, 13에 넣어라. 이름은 평균이다. 이렇게요. 22, 13 어디 있어요? 22, 13 여기죠. 네, 여기에 단추를 통해서 작업해라.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기발 두고 여기 삽입에 이 첫 번째 겁니다. 네, 누르시 양식 단추 클릭하시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위에서 드래그. 자, 놓으면 이렇게 적용할,
이렇게 매크로가 보이죠. 평균. 그대로 확인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텍스트를 뭘로 하라겠냐면 여기 나오죠. 평균으로 해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평균, 한글로 평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하고 엔터, 이 안에서 엔터가 아니라 바깥에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자, 눌러보시면 평균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해 보이실 거고요. 자, 1번은 다 했고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2번. B3부터 B10. 여기네요. 그 다음에 D3부터 D10. 여기겠네요. 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래요. 자, 그냥 그대로, 그냥 색깔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크로 기록. 자, 빈 곳에서 꼭 시작해야 돼요. 자, 매크로 이름은 뭐다? 여기 보면 서식. 확인 누르시고요. 자, 매크로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기록 중지 확인하시고요. B3부터 B10. 자, 그 다음에 D3부터 D10. 요거 1주와 3주네요. 요 두 거에다가 글꼴색을 표준색에 빨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홈에 와서 글꼴색, 글꼴이에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글꼴색, 빨강을 눌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네, 적용해라. 그렇게 하고 매크로 지정했으면 빈거 눌러서 해치. 자, 어디로 가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이거 기록을 반드시 끝내 주셔야 됩니다. 해지하는 것까지 내가 매크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매크로는 만들었어요. 자, 서식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이걸 어디다 삽입하라면 F12, 13. 여기죠. F12, 13에 생성하는데 뭘로? 직사각형으로 하래요. 네, 이름은 서식으로. 자, 만들어 보죠. 삽입 도형의 직사각형입니다. Alt 드래그. 먼저 만드시고요. 자, 이름은 뭐다? 서식. 그대로 써줄게요. 예, 서식이라고 하고요. 자, 나갔다 들어오자 그냥 바로 적용할게요.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가면 도형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정. 자, 이름은 여기 이 매크로는 뭐예요? 뭘로 하래요? 여기 서식이었죠. 눌러주시고요. 자, 서식이니까 그대로 확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서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게 오류가 없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매크로 문제도 다 완료를 하셨고요. 자, 이제는 차트 문제입니다. 자, 차트를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뭐예요? 이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탭이 차트 도구 디자인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차트 작업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분당 지역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게 변경하래요. 분당 지역이 어떤 거예요? 요 파란색이죠. 그러면 요때는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요 파란색 계열을 클릭하시고요. 그냥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만 쏙 빠지거든요. 자, 1번. 자,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하고 요것처럼 입력하래요. 자, 그래서 차트 제목은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그래서 차트 위 이렇게 보이시죠? 네, 갖다 놓고 요거 드래그해서 예, 뭐라고 넣는다고 하면 네, 그림처럼 영어 학원 등록 현황이라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은 여기처럼 넣고요. 다음 세로축 제목은 기본 세로로 추가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요소 추가, 여기 축 제목에 가보면 여기 기본 세로라는 거 보이세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축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단위명을 넣어주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괄호 열고, 괄호 열고죠. 예, 단위 띄어쓰기 돼 있는 것 같죠? 명, 괄호 닫기. 네, 이것처럼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겁니다. 네. 자, 하고, 여기 했습니다. 세로값추까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일산 지역 계열의 초등학생. 여기 보면 일산 지역이 이렇게 주황색이잖아요. 초등학생 요소에만, 여기 초등학생 요거죠. 그래서 요거요. 요 표시, 요거 클릭. 한 번 더 클릭. 그럼 여기에다 뭐를 해라?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넣으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레이블인데 여기다 레이블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레이블 옵션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창이 열리는데요. 여기 레이블을 어떻게 넣어요?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의 값과 항목을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값하고 항목 이름 보이시죠? 네, 요 두 개를 표시해라. 그런데 어디에다 표시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요 표시개 왼쪽에 넣었죠. 그래서 여기 왼쪽이다. 그래서 이 모양을 나타나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그림 영역의 도형 스타일. 여기 그림 영역이 어디냐면 요거 그림 영역 여기거든요. 예, 그림 영역의 도형입니다. 도형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기 서식에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요거 그림 영역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서 스타일 여기입니다. 도형 스타일에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 그러니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요거거든요. 얘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하시오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책에서는 요거 문제에서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여기 우리 계산 작업 계속 작업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2셀을 기준으로 요 C2셀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이니까요. 여기 기준은 얘예요. 여기서 연도를 빼와서 요거 가입 기간의 연도를 다시 뺍니다. 그래서 이거 빼기 가입 기간의 연도가 뭐라고 했냐면 10년 이상. 예. 그래서 요거 그냥 함수 바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부터 쓰도록 할게요. 범위는 이어. 자, 하고요. 방향키로 올라가서 C2셀 F4 절대참조를 해서 묶어둬야 됩니다. 괄호 닫기 빼기 다시 뭐예요? 또 이어. 그래서 가입일의 연도를 뺍니다. 그래서 가입일의 연도 자 한번 넣어볼까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등급 기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등급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채워진 별 이 두 개, 세 개네요. 그리고 5년 이상이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별, 그러니까 요거 어떤 게 들어갈지 보이죠. 자, 이대로 계속 작업해 볼게요. F2. 자, 등호 빼고요. 이어만, 지금 요 식만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자, 그대로 if에 대입을 해봐요. if 탭키. 자, 뭐가 컨트롤 V. 요 연도가 가입 기간이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자, 컨트롤 V 가입 기간이 얼마? 크거나 같다? 10년 이상이면 콤마 여기 value if true에 와서요. 자, 다운편에다가 미음 한자. 네, 그래서 탭키까지 누르면 다 보이는데 탭 안 눌러도 되네. 여기 8번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미음 한자 눌러서 보이면 해당되는 숫자 8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채워진 게 들어갑니다. 다운표 닫고요. 콤마. 자, 다시 뭐예요? if문이 하나 들어와야 되죠. 별은 했으니까 다시 if 탭. 자, 다시 조건 가입 기간이 컨트롤 V. 자, 이번에 여기 안 보이니까 위에 보세요. 가입 기간이 얼마? 이번에 5년 이상 크거나 같다 5년 이상이면 콤마. 자, 뭐 해라? 다운표 안에 자, 미음 한자. 네, 뭐를? 비은 별이야. 7번에 있죠. 다운표 닫고요. 콤마. 그것도 아니다. 그럼 다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다운표 2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if 다 돼야 되니까요. 지금 요 if 괄호 닫기.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if 또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또 괄호 닫기. 이렇게 두 번을 닫고요. 컨트롤 엔터. 네, 그럼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십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이렇게 까만 채워진 별. 10년 이상, 5년 이상이면 여기에 빈 별 이렇게 채워진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요. 자, 2번. 이번에는 어떤 거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추주와 위크데이를 요일을 사용해서 일요일이 1인 유형 여기 알려졌네요. 여기 위크데이 요일은 뭘로 구하라고 했냐면
일요일이 1인 유형을 써라 라고 했어요. 그때는 반드시 이걸 써줘야 됩니다. 요거 지시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일을 넣을 때는 월요일 같이 이렇게 요일을 정확하게 다 써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즈를 사용해서 요 위크데이가 1이면 뭐예요? 일요일이니까 1이면 무조건 일요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까먹지 마시고요. 범위는 자, 한 번에 쓰도록 할게요. 추즈. 자, 여기 인덱스 넘버가 바로 뭐가 들어갈 자리냐면 이 위크데이, 요일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자, 위크데이 쓸게요. WEE 위크데이 탭키. 자, 요일은 왼쪽 방향키 누르시면 되겠죠? 공연일입니다. 콤마. 자, 근데 리턴 타입이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유형이 일요일이 1인 거죠. 요거죠. 일요일이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1번입니다. 그래서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괄호 닫기. 자, 이렇게 하면 방금 이 위크데이에 대해서는 일요일이 1인 유형을 쓴 거고요. 이대로 자, 콤마. 그 값이 밸류 1입니다. 여기 밸류 확인하세요. 밸류 1. 1이면 뭐래요? 아까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다운표 안에 일요일. 다운표 닫기, 콤마. 다운표 안에다 월요일. 콤마. 3일 때 화요일. 콤마. 4일 때 수요일. 콤마. 5일 때 목요일. 콤마. 6일 때 금요일. 콤마. 7일 때 이제 마지막이죠. 토요일입니다. 자, 모두 다운표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썼거든요. 네, 괄호 닫기. 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문제 보실 때 잘 보시면 전체가 추주문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위크데이만 내가 작업하면 나머지 그냥 쭉 나열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열하실 때 문자는 반드시 다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다. 네, 컨트롤 엔터. 이렇게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네요. 여기 위치가.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자, 제품 코드를 구하래요. 분류와, 여기 보면 분류가 있고요. 분류와 생산일자를 이용하여, 분류가 여기 있고 생산일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만들으래요. 여기요. 코드를.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분류는 여기 COM, 이 분류는 무조건 대문자로 만들고, 대문자가 뭔지 아시죠? 대문자로 변환하는 건 어퍼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일자는 월만, 여기 보면 10일이면 이 월만 빼오래요. 당연히 뭐예요? 문 쓰겠죠. 그런데 요거를 해서 엔드 연산자하고 결합하니까요. 해서 이렇게 분류와 생산일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으래요. 네, 그러니까 요거 어퍼를 통해서 요 COM, 분류는 ABC는 대문자, 그 다음에 빼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네, 빼기와 맨 밑에 끝에 1이 월입니다. 네, 그대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죠. 범위는, 자, 먼저 대문자부터요. UPP 어퍼. 자, 이렇게요. 분류 방향키로 가서요. 자, 괄호 닫고 벌써 대문자잖아요. 그게요. 자, 엔드 연산 넣으신 다음에 자, 연결해야 되죠. 빼기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표 안에 빼기, 또 엔드. 자, 요번에는 뭐냐면 월을 여기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몬스, MON, 몬스. 어디다? 생산일자. 바로 왼쪽 방향키 누르시면 됩니다. 괄호 닫기. 자, 다 쓰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분류해서 대문자만 빼오고, 그 다음에 빼기를 연결해서 조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생산일자에서 월만 추출해 옵니다. 그대로 컨트롤 엔터. 네, 이렇게 구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학과가, 여기 문제가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이 점수 합계와 요거네요. 학과 중에 여기 어디 있어요? 요 학과 중에서 뭐인 사람? 컴퓨터인 학생들이 점수 합계가 있어요. 점수가 여기 있어요. 예, 점수 합계와 학과가 요번에 뭐예요? 정보 처리네요. 학과가 컴퓨터가 있고요. 학과가 정보 처리가 있어요. 학생들이 점수 합계가 있어요. 요거를 차이를 하는 얘기는 빼라는 얘기잖아요.
빼라는 얘기예요. 근데 뺀 값은 뭐가 나올지 모르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뺀 것을 ABS 절대값을 씌워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BS는 나중에 쓰고요. 썸입 그러면 안 되려나? 네네네. ABS 안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요거 컴퓨터 학과가 컴퓨터의 합계 먼저 구하고 빼기 학과가 정보처리 학생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해라? ABS로 묶어라. 자, 한번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 자,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를 우리가 체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ABS,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거든요. 절대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SUMIF예요.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SUMIF 빼기 SUMIF입니다. 네, 요거 ABS 안에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SUMIF는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의 점수 빼기 두 번째는 학과가 정보처인 학생의 점수 합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값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음수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뭘로 바꿔라? ABS. 그러니까 마이너스여도 양수로, 양수면 양수로 그렇게 구하라는 게 ABS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ABS에 그대로 묶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구해 볼게요. 여기 클릭. 자, 이거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는 ABS에다 바로 넣을게요. 탭. 자, 여기 넘버라고 있잖아요. 이 넘버에 그냥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컴퓨터의 점수입니다. SUMIF. 자, 뭐가, 학과가, 콤마. 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컴퓨터라고 그랬죠. 다운표 안에다가 컴퓨터, 콤마. 자, 학과가 컴퓨터인 뭐예요? 점수 합계 이렇게 되죠. 그럼 알아서 컴퓨터만 찾아서 더하기 합니다. 괄호 닫고요. 자, 이제 빼기. 자, 여기 보이시죠? 우리 시계? SUMIF 빼기. 다시 또 SUMIF. 탭키. 자, 다시 한 번 더. 학과가 콤마. 이번엔 뭐예요? 두 번째가 이번에는 이렇게 정보 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운표 안에 정보 처리, 콤마, 점수의 합계. 이렇게 한 번 더 적습니다. 괄호 닫기. 그러면 지금 이 정보 처리는 뭐였어요? 여기 정보 처리, 요거 더하기, 얘가 더하기, 얘 더하기, 요거 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 SUMIF 빼기 SUMIF는 다 했거든요. 이제 ABS 다 돼야 되죠. 괄호 닫기. 그래서 다시 여기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ABS 안에 여기 SUMIF 빼기 SUMIF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단순한데 이걸 식으로 만들으니까 이 모양이 나온 거겠죠. 자, 그대로 컨트롤 엔터. 자, 보세요. 자, 18이 나오네요. 네, 요거 두 개의 검수 차이가 18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요번에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도서 판매 현황인데요. 5번은 도서가 소설인, 이 도서가 소설인 도서의 합계, 여기 보면 소설인 도서의 합계에, 요 얘기네요. 합계의 최대값과 뭘 구해요? Dmax로. 또 도서가 소설, 이건 조건이고요. 합계의 최소값의 차이, 즉 뭐예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겠죠. 그거를 C38에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 없이요. Dmax 빼기 D미입니다. 그대로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거 할 때 일단 뭐부터? 도서가 소설인 거.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네. 그래서 도서 복사. 네. 여기다가 엔터 칠게요. 자, 도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도서가 소설인 거에 대한 최대값 빼기 최소값 바로 구할게요. 는 Dmax 탭키.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똑같죠. 범위는 전체 범위, 콤마. 필드는 뭐예요? 합계니까 요거 합계 필드, 콤마.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죠. 도서가 소설, 괄호 닫기. 자, Dmax 구했어요. 네. 그 다음에 빼기. 다시 Dmin 해야 되죠. Dmin
탭키. 한 번 더 합니다. 전체 범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콤마 뭐가 합계를 구한다. 콤마 조건은 뭐다? 도서가 소설이다. 그죠? 함수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괄호 닫기 컨트롤 엔터. 어때요? 이렇게 소설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 이렇게 구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냥 작업하셨으면 다 하셨으면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 작업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기본 작업, 마지막 작업입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작업은 그냥 보이는 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5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A3셀 먼저 누르시고요. 자, 그대로 체험명, 담당자, 체험1, 체험2, 신청인원. 네. 자, 여기 한꺼번에 다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까지 범위 하시고요. 꼭 범위 안 하셔도 됩니다. 대문자로. 자, 5월 3일이라고 그냥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해서 똑같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콤마 찍으시면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완료해 봤습니다. 자, 모든 거는 작업을 완료했고요. 자, 그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입력 잘못한 거 나중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저도 이렇게 가끔 오류가 나거든요. 체크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